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의 졸업과 동시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일반 편입으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의 학사 편입으로 합격을 하게 된 임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명 편입에서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수능을 본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었고, 게다가 다시 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시보다는 편입이라는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편입이라는 제도가 또 다양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입이라는 제도를 선택을 해서 제가 자신이 있었던 생물과 화학 과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의학대 편입이나 치과대학의 편입을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저의 스펙적인 부분이 봉사나 연구 실적에 관해서 좀 많이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필기 시험을 잘 본다는 강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활용을 해서 정량대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필답고사 준비하는 과정을 생물과 화학, 유기화학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생물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전적 대학에서 생물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공 서적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와 같은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그런 학교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편입시험의 출제 스타일을 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과 유기화학에 있어서는 저는 윤기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탔었습니다. 윤기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화학적인 부분과 유기화학적인 부분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에서 MDP 스타일의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별 기출 스타일도 모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학교들이 모두 정량대였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시험이 저에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과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서 다행히도 좀 거리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대 편입이나 치과대학의 편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봉사나 연구 실적과 같은 스펙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왜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 공부 방법이나 또는 학원 강사 경력과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 경력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줌으로써 저의 강점을 좀 어필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면접에서도 좀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에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월에는 휴학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꼭 1시간은 휴식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인강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걸으면서 산책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4년도 9월부터는 학사 편입을 위해서 복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졸업을 위해서 졸업 논문과 그다음에 수업 1개를 같이 들으면서 편입 준비를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과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오후 2시부터는 편입을 위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생활 패턴은 이전에 휴학을 했던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물보다는 화학에 더 많이 약했기 때문에 화학에 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까지도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기세 선생님의 문제를 좀 직접 풀어보고 인강을 들어보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집에 존재하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나 또는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습득함으로써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시기에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는 시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물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희 전공 서적을 활용을 해서 기출문제에다가 추가적인 이론을 더 덧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윤기세 선생님의 단원별 기출, 그리고 학교별 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같이 수강을 하면서 저의 부족했던 이론과 또 추가적인 이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특히 그리고 유기화학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윤기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상 유기화학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기인 11월, 12월에도 유기화학에 대한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내용부터 그다음에 그날 배운 내용까지 까먹지 않도록 하루하루 계속 복습을 해주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생물에 있어서 제가 부족했던 면역학, 그리고 발생학, 그리고 식생본진까지 좀 이론 파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제가 풀었던 기출문제들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화학에 있어서는 윤기세 선생님께서 의학대 편입을 위해 준비해 주셨던 좀 암기 자료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를 계속 읽어보면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공부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직전까지는 제가 만들어 두었던 유기화학에 대한 정리 노트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학교들이 대부분 유기화학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봤었습니다. 윤기세 선생님의 유기화학 수업을 듣고 따로 메커니즘을 정리해 두어서 크게 유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유기화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윤기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타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유기화학이 진행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감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밖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큰 좀 불안감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을 말고 좀 다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업을 들어야 하나라고 좀 그렇게 불신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시키셨던 어떤 복습이나 그런 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에는 생물과 화학보다도 유기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높아졌을 만큼 그런 유기화학에 대한 애정도도 높아졌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좀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명 편입에 윤기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 강의를 통해서 잃었던 화학에 대한 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화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일반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를 한번 쭉 보고 그 이후에는 같이 문제 풀이도 같이 해주시면서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고급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전공 화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 화학과 고급 화학에 대한 학교별 기출과 단원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론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기화학에 대한 이론과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이 또 되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인 만큼
시험에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휘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저의 전적대학 전공 과목인 생체의공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신호인 생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의 성적표를 보시면서 신경과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수강을 했는데 이러한 과목들이 앞으로 치과대학에 입학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적대학에서 배웠던 신경생리학이나 신경공학과 같은 과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배웠던 통증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이 앞으로 치과대학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의학대 편입 또는 치과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이 시험 자체가 장기간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굉장히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이해지지 않고 자신만의 데일리 루틴을 지켜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스펙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깎아내리면서 좀 우울감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잡생각이 공부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환기를 시키고 그날은 더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좀 잡생각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영 편입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승하자. 편입은 김영 편입 화이팅!